프리덤 이즈 나프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프리덤 이즈 나프리라는 문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 SNS에서는 이 문구로 만든 해시태그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자유를 소화하려면 많은 이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등 상당한 희생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미국에서는 6.25 참전 용사를 기릴 때 널리 쓰이는 말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3.1절인 지난 1일 일제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한국의 애국선열을 추모하며 프리덤 이즈 나프리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러시아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에 비유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러시아 전쟁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지난 1일 푸틴의 태권도 9단을 박탈했습니다. 러시아는 태권도 연맹이 소중히 여기는 평화, 존중, 관용의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에 이를 강력한 목소리로 규탄하기 위해 명예단층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1일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을 한국의 3.1절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지명을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표기해줄 것을 간청드린다 라고 공식 호소했습니다. 이에 KBS 3.1절 9시 뉴스에서 이소정 앵커가 대표적으로 수도는 키예프에서 키이우로, 제2의 도시 하리코프는 하르키우로, 서부의 리비프는 리비우로 바꿔 부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이미 익숙한 러시아 지명을 과감히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움직임에 우크라이나는 고마움을 표하며 용기를 내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민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침공 엿새째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가 키예프의 TV방송 타워부터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프 동부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잇따라 공격해 큰 피해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군시설을 정밀 타격했던 침공 초기와는 다른 모습인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기를 꺾기 위해 민간인 지역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공포에 질린 키이우에서는 엑소더스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는 기차에 몸을 실으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일부 가족은 아이들과 엄마만 먼저 태울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초반 공세를 격퇴한 우크라이나 군의 대응에 자신감을 가졌던 키예프 시민들은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 예고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차역의 한 우크라이나 시민은 러시아군의 포악성을 과소평가했다며 웬만하면 남아서 같이 싸우고 싶지만 아이가 있으니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생명을 걸고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이들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수만 명이 러시아에 맞서 고국과 가족을 지키겠다며 유럽 전역에서 귀국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4일 이후 약 2만 2천 명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인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외국인들도 입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의 지원 입대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임시 비자 면제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런 호세의 서방의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자국의 병력은 지원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참전하겠다는 이들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리트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최근 BBC 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인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영국인을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투 지원 여부는 개인의 결정이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국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사람들이 그 투쟁을 지지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덴마크 국민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특수부대 베테랑들도 우크라이나 전장에 참전한다고 밝혔습니다. 28일 버즈피드는 미국 유럽의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베테랑 부대가 폴란드에서 참전 준비를 마치고 우크라이나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인 6명, 영국인 1명, 독일인 3명으로 이루어진 이 부대는 나토 훈련을 소화했으며 근접 전투 및 대테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자 일본에서도 70명이 의원군에 지원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인 지원자는 전원 남성이고 이 가운데 약 50명이 전직 자위대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의 의원군 지원자들은 크게 응원받았는데 일본 내에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겠다는 이들에 대한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보도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자위관이라 해도 실제 전쟁 경험, 전선에 서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물론 사람을 쏴본 적도 없을 것이다. 현지에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적지 않은데 실신이 되어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용감한 일본인이 있는 것에 기쁨을 느끼지만 그 반면에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전 자위관이라 해도 육군자위대 2년 만기, 공군과 해군에서 3년 만기만 맡은 곳으로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게다가 언어의 장벽도 있다. 정의감과 행동력은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종군하는 이상 전투에 참가하고 포로에 잡힐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푸틴이 폭거에 나선 이상 정당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인 거래 혹은 인간의 방패에 사용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들은 실전 경험이 없는 자위대 출신들이 가서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를 수 있는지 의심하며 심지어 포로로 잡혀서 정치적 거래나 인간 방패로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자신 없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동안 보여준 것들 때문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지난 2017년 훈련 중에 서로 실탄을 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당시 사고 원인으로 수다와 잡담을 하면서 장전을 했기 때문에 실탄이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실전 경험이 없는 일본 자위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는데 자위대 훈련 장면을 보여주면서 국제 임무 등을 통해 실제로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았지만 아직도 그 누구도 총알 한 발 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어떤 부대가 최초의 한 발을 쏠지에 대해서 커다란 공포심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자위대 출신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민폐를 끼칠지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 도요타 공장이 올스톱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요타의 부품 거래처가 랜섬웨어로 보이는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지난 1일 하루 동안 도요타 일본 내 14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 침공과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당시에도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만만치 않은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는 러시아를 상대로 사이버 전면전을 선언했는데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우주국 컨트롤 센터를 해킹에 성공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벨라루스 국적의 해커 집단은 러시아 철도청 서버를 해킹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러시아군 수송 열차를 멈추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해커 집단과 각국의 보안 당국이 러시아 사이버 공격과 싸우고 있는데 보안이 취약한 일본이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며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하고 자위대 출신을 포함한 70명까지 보낸다는 기사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자신들의 야욕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과거 6.25 전쟁과 3.1 운동 등과 비교되면서 한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과거 6.25 전쟁 때 미국에게 한 요청이 다시금 해자되면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자민당 설립자이자 일본 우익의 대표였던 고마다 유시로가 메가도 장군에게 일본 참전 요청서를 보내면서 동양인은 동양인이 잘한다라며 참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의 대가로 한반도를 다시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거 역사를 지우고 있는 일본의 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이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왜 왔는지에 대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인과 일본 사회의 투기에 심술궂고 관용 없는 분위기가 현재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강해 남의 발목을 잡으려는 못된 국민성 때문이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